상황을 보면 사실 그 혼자서 아이하고 있어야 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네. 그 화가 나게 되고 화를 참기가 또 어렵고 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모든 게 사실 제 탓 같아요. 그러니까 아, 제가 그래요? 혼자 육아를 하다 보니까 편식을 하는 것도 제 탓이고 이렇게 울음을 계속 고집 피우는 것도 내 탓 같고 아무도 저한테 네네. 아니야 그거 괜찮아 잘하고 있는 거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사실 답답하죠. 아,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탓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애가 그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이 때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오전에 이른 아침에 서로 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너무 완벽한 걸 추구하는 엄마들이 육아에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육아를 하다 보면 뭔가 흐트러져 있고 계획대로 안 되고 이런 게 훨씬 많은 게 육아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뭔가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완벽한 엄마들이 육아를 훨씬 힘들어하세요. 네. 그래서 아이가 그냥 이 시기에는 이럴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히려 주변에 엄마들을 좀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는 게, 아, 우리 아이만 이렇게 우는 게 아니구나. 우리 아이는, 우리 도원이는 1시간 우는데 옆집엔 2시간도 우는구나. 그런 애들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조금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 우리 아이가 편식을 하는 건 내 탓이 아니고 이 나이 우리나라 아이들은 대부분 편식을 하고 네. 엄마들이 그걸 걱정하고 있구나. 라고 조금 편안해지셨으면 제가 좋겠어요. 만난 엄마들은 다 아기 자랑하기 바빠가지고 이제부터 자랑하면 밥을 내라고 하세요. 별걸 내라고 하세요. 너무 좋겠어요. 밥 한번 사세요. 이렇게. 근데 사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해야 하다는 얘기가 있듯이 사실 엄마가 자신감이 넘치고 아 내가 엄마로서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야 그런 효능감이 느껴져야 사실 감정도 이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선생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완벽한 상황이 되면 좋죠. 남편도 육아를 잘 도와주고 또 시부모님들도 굉장히 협조적이시고 너무 꿈 같은 얘기네요. 네, 이런 상황이면 좋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그 상황 안에서 나를 좀 격려해주고 나에 대해서 너그럽게 생각해주고 그러다 보면 여유가 생겨서 아이의 행동 자체에 대해서도 급하게 화나기보다는 아 그렇지 내가 이 행동을 당장 고치지 않아도 아이의 미래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야 이런 네. 마음이 들 수가 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애들 키웠을 때 생각해 보면 아이들한테도 엄마도 힘들고 엄마도 화나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하면 엄마도 화날 수 있어? 라는 거를 얘기했더니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거를 알고 이해하고 엄마를 위한 좀 시간과 공간을 좀 줬던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어머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그 화와 관련된 화를 조절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몇 가지 질문 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성우맘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자꾸 소리를 지르게 돼요. 5살인데요. 네. 너무 말을 안 들어요. 또 하루 종일 아이만 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자주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요. 얌전했던 엄마들도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득음을 그렇죠. 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선생님? 근데 사실 막 너무 화가 나는데 어떻게 뭐 체벌을 하거나 아이를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기껏 할 수 있는 게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냥 소리 많이 지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참는다, 소리 지른다, 네. 체벌한다. 근데 다행히 1번, 2번까지만 가셨거든요. 예, 그래서 소리 지르는 거 그렇게 죄의식 안 갖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 엄마가 화가 나는지 아이에게 이유를 얘기해 주시는 건 아주 중요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엄마가 화를 낼 수 있다라는 건 아이들이 아는데 도대체 우리 엄마가 언제 화를 내지가 불분명할 때 오히려 굉장히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화가 나는 상황을 내가 알면은 우리 엄마가 이제 화가 날 것이야 예측이 가능해요.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가장 불편한 순간이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바로 버럭 화낸다, 그렇죠. 혹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면은 엄마가 지금 한 번 참았어. 근데 엄마 네가 한 번만 더 하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아. 그러면은 아 내가 더는 하지 말아야지라는 게 조절이 조금 수월할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뛰지 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알려주셔야 되세요. 뛰지 말고 천천히 그렇죠. 걸어. 뭐 이런 식으로요. 뛰지 마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안 뛰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정답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 진짜 말 되네요. 네, 맞네요. 아이들에게 밥을 먹일 때도 많이 불편해하세요. 그러면은 야채를 많이 먹어보다는 너랑 시금치 딱 2번만 먹어줄래? 구체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밥을 먹을 때 너 그렇게 오랫동안 밥 먹으면 엄마 화나? 라고 이야기하시기보다는 엄마가 김 마늘 시댁 할 때까지 네가 밥을 먹어야 엄마가 드라마를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저 김바늘 집에 갈 때까지 밥을 다 먹고 나면은 엄마가 드라마를 볼 수 있어서 고맙겠어. 그러면 아이가 천천히 먹다가도 시계바늘이 10배 가까이 갈 때쯤 되면은 네. 내가 뭔가 우리 엄마에게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 엄마가 화를 내겠지? 하고 부지런히 먹을 수 먹어서 있다는 화내는 거죠. 엄마. 저도 하도 양치를 안 하길래 핸드폰 알람을 5분 뒤에 맞춰놓고 핸드폰에 소리가 나면 그때 양치하자 놀다가 핸드폰 소리가 나니까 마치 해야 되는 것처럼 해서 정말 가더라고요. 좋아요. 제가 그거 거기에 좋은 것 하나만 더 팁을 드리면 그렇게 되면 핸드폰을 자꾸 손에 가지고 가게 되니까 네. 모래시계 같은 걸 차라리 준비하세요. 그 여자분들 위해 사우나에 가면 오랫동안 참아야 그쵸, 되는데 네. 더우니까 뛰쳐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조절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모래시계가 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사우나 가보면 저거 3번 있을 때까지 나 있어야지 이런 자기하고의 약속을 하는 것처럼 모래시계 하나를 두고서는 요거 모래가 다 떨어지고 한 번 더 뒤집을 때까지는 네가 이 양치하고 나와야 돼. 네네. 그러면은 핸드폰도 멀리하면서 양치를 하겠다는 시간도 지킬 수 있겠지요. 하나 더 배웠습니다. 아니 네. 뭐 아이들한테도 엄마가 화낼 수 있다는 거를 얘기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정말 엄마도 필요해요. 사람이니까. 엄마의 마음을 알려주어야 네. 아이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엄마가 왜 화가 났는지 화난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네가 어떤 행동을 해주었으면 좋겠는지 네. 답도 알려주시고요. 네. 남 선생님, 저희 엄마들의 스트레스를 좀 이렇게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일단 아이랑 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양육을 하다 보면 당연히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그럼요. 네, 그러다 보면은 쉽게 짜증이 나기 일쑤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좀 그 엄마들이 자기 자신을 좀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어떨 때 주로 감정이 격양이 되고 화가 나는지 네. 좀 내 감정의 그 패턴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때 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감정 일지를 쓰는 겁니다. 감정 일지요.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한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떤 시간에 어떤 방식으로 몇 번 혹은 강도가 어떻게 감정을 표현을 했는지를 일기를 쓰듯이 간단하게 적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감정이 이렇게 표출이 됐을 때 내가 누구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고 어떤 식으로 그걸 풀었는지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자기를 한번 돌아보면 내 감정에 대해서 좀 더 친숙해질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지나치게 격앙될 때까지 가지 않더라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거죠. 진짜 가끔씩은요, 너무 이 감정이 휩싸이다 보면 내 감정이 어떤 건지도 모르게 막 화를 낼 때가 있으니까요. 선생님 말씀처럼 내 자신, 내 마음을 먼저 좀 살펴보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Q&A를 통해서 지금 남편과 관련된 또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것도 할 얘기 많잖아요. 우리 딸 둘, 아들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네, 남편이랑 마음이 안 맞아요. 네. 아이가 셋입니다. 아이들 버릇들이려고 못하게 하면 아빠는 마음 좋은 척 다 괜찮다고 허용해줘요. 나빠요. 괜히 저만 나쁜 사람 되고 저만 화내는 엄마가 됩니다. 아이 셋 키우는 것도 힘든데 남편이랑 마음도 안 맞으니 더 힘들어요. 어떻게 그래요.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양육과 또 훈육에 있어서 남편하고 일관된 어떤 그게 안 되면 참 이게 힘들더라고요. 어떠세요? 이완아 씨 같은 경우는? 저희 남편은 시끄러운 거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훈육을 한다고 아이를 조금 울게 내버려두면 네. 그만 좀 울게 하고 좀 그만 이제 혼내라고 얘기를 네네. 하고 이제 시부모님도 자주 이렇게 오시는 편인데 이제 아이의 모든 얘기들을 다 들어주는 편이니까 제가 이렇게 일관된 훈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될지 참 모르기도 하죠. 이럴 때 진짜 고민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완아 씨 같은 경우에는 시부모님께서도 굉장히 허용적이시고 네. 그다음에 2주 만에 한 번씩 오는 부근 되시는 분도 좀 조용히 즐거운 집을 꿈꾸고 오시고 네네. 근데 막상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도원이하고 나하고는 전쟁을 치르고 네네. 있고 그게 많이 힘드실 텐데요. 많은 분들께서 일관된 양육을 많이 강조는 하세요. 그게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거긴 하지만 문제는 2주 만에 한 번씩 집을 쉼터로 생각하고 오는 그런 부군한테 너와 나의 양육에 대해서 계속 일관되기를 요구하는 것도 쉬운 방법은 아닐 수 네, 있고 그렇죠. 더군다나 시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뭔가 가르침을 드리기에는 당신이 가진 철학이나 신념이 강하시고 네네.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시면서 며느리가 이럴 땐 싫어하겠구나라는 걸 아실 필요는 있으시지만은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화목한 가정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나로 인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또 싸우고 있구나.
나로 인해서 우리 네, 엄마가 그럴 수 있죠. 할머니한테 기분이 안 좋겠구나.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내가 조금 허용을 안 하는 대신에 아빠도 할머니도 허용을 많이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어떤 쉼터를 마련해 주시고요. 대신에 도원이하고 둘이 있을 땐 이야기를 해주세요. 도원아, 할머니는 네가 여기에서 놀잇감을 막 굴려서 아랫집이 시끄러운도 괜찮다 그러셨는데 엄마는 그건 아니야. 왜냐하면 아랫집에서 내려가면은 아마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지진이 난 것처럼 놀라실지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할머님이나 아빠에 대해서는 그냥 조금은 우리가 갈등 없이 지내는 그런 관계, 그런 것도 편안하게. 네. 어차피 그들을 다 내 틀 안에 넣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편안하게 허용적인 것도 봐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시 부모님께서 아마 또 예쁜 며느리 보고 나오신다고 계시겠죠? 나온다고 또 계실 분명히 뒤에 거예요. 보고 계실 텐데 엄마한테 좀 힘을 실어주시면 더 좋죠, 뭐. 우리 도원이가,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어머님께서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아이고, 우리 도원이 엄마 말 잘 들어야지. 이렇게 그렇죠. 한 말씀만 도와주셔도 엄마한테 힘이 팍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거 그렇죠. 바라고 있었죠, 지금. 그쵸. 그건 정말 중요해요. 어머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 선생님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까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특별히 그 화목한 부부 관계가 아이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특별히 이제 아이가 엄마가 굉장히 엄격하고 아빠가 허용적일 경우에 엄마가 일반적으로 이제 양육을 하게 되면 자기 편인 아빠 뒤에 살짝 숨어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양육의 문제가 아니라 훈육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 관계의 문제를 맞아요. 번지게 그렇죠.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남편하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좀 대화를 많이 할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이 시기에 아이들이 이런 떼쓰기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될 경우에 정서 조절을 잘 못하게 되고 그럼 나중에 또래 관계라든가 네. 학교 적응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남편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아이의 또 지나친 그런 떼쓰기는 좀 훈육을 통해서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가고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네, 남편들이-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들 생각보다 말을 듣질 않아가지고. 진짜 이 균형을 잡는다는 게 쉬운 일이 네, 아닌 것 그쵸. 같아요. 근데 뭐 괜히 부모겠어요.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어줘야 뭔가 이 육아의 균형이 이루어질 텐데요. 아빠들의 협조도 정말 많이 필요한 네.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아까